그럼 이제 의료과실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하고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제가 만들어낸 부분이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과실입니다. 어떤 행위가 악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데 금전적, 업무적 편의를 위해서 의료행위를 해서 환자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요. 아까 돈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포폴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프로포폴이 우리가 뭐 내시경이나 이럴 때 마취제 중에서는 되게 안전성이 높고 다들 뭐 우유주사라고 그래서 뭐 마약류로 지정되긴 했지만 다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의사분들이 생각하실 때 프로포폴은 되게 안전한 약물입니다. 금방 깨고요. 너무 좋아요. 뭐 그냥 다른 약을 복용 안 해도 금방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바이알, 이거 한 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액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정말 가격 쌉니다. 몇천 원? 정확한 가격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얼마 안 합니다. 근데 강남권에 있는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그 프로포폴 바이알을 나눠서 씁니다. 원래는 하나를 쓰고 이게 단백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금방 부패되고 이게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물질인데 이거를 남은 거를 주사기에 모아서 그거를 사용을 해요. 굳이 그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가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쳐다보고 말씀하시면 얼굴을 돌리시니까 제가 딴 데 보고 이게 맞습니다. 이 성형수술은 비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 과세를 할 때 기준이 찾을 수가 없어요. 기준을. 근데 이 프로포폴은 만유로 지적이 되면서 이게 국가에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성형외과에서 예를 들어 프로포폴을 1년에 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 하면 대충의 과세가 됩니다. 아, 이 정도로 수술을 했겠구나. 그럼 이 사람 소득이 이 정도 되겠네? 라고 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당연히 탈세가 되겠죠.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적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짝만 들어보시겠어요? 마취제를 사용하고 나면 병 아래쪽에 조금씩 남는 게 있겠죠. 이걸 모아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와 간호사가 적발됐는데 쓰고 버린 지 일주일씩이나 지나 세균에 감염된 것도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폐혈증에 걸려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흰색 약물이 든 주사기가 들어있습니다. 수술할 때 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앰플에서 남은 약물을 주사기에 모아 보관한 겁니다. 37살 정모 씨와 간호사 27살 장모 씨는 의료 폐기함에 버린 지 일주일이 지난 프로포폴을 다시 모아 환자 2명에게 투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성형을 위해 얼굴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이었는데 환자 29살 김모 씨는 수술 후 고열과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폐기물통에 있는 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바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세균들의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을 통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전신을 타고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도 오염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약한 게 두 번째는 이제 만연한 방심, 부주의에 의한 과실입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물병이고요. 보통 물병을 우리가 얻어놔야 되나요? 탁자에서? 보통 가운데 놓지 않나요? 근데 제가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 교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 놓아요, 보통. 그래야 안 떨어지죠, 안전하고. 그래서 규정을 정했어요. 물이 들어있는 물병은 항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탭을 중앙에 놓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해라 라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기가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면서 그냥 여기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따라온 사람들은 다 여기다 놨어요. 왜? 굳이 여기까지 가서 놓기가 귀찮으니까. 여기다 놨는데 그동안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게 떨어지는 사고가 나질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들 이게 맞나 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관례가 되고 이게 규칙이 된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여기다 놔야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던 건 다들 까먹은 거예요. 관심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을 떨어뜨려도 소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서야 원칙이 뭐냐? 가운데다 놓는 거였다. 이걸 누가 관리해야 돼? 이 책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했어야 돼.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누구 잘못인데? 이거는 관리를 안 한 현장 실무자 잘못이야. 아니야. 이게 왜 현장 실무자 잘못이야? 이걸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이걸 이 전체 이 클래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이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안다기보다는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미래의 의료인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가 분업적 의료 행위 한계에 따른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업에는 의료 현장의 분업은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이 있는데요. 우선 수직적 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간호조무사나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차치해 놓고 선생님, 교수님 계신데 학교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지시 오더에 따라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거기에 결과 보고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배워요. 또 니네들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배우고. 하지만 실무에 나오면 어떻다? 과장님 정도 되는 분들의 말은 듣지만 나보다 어린 전공이 제가 의사긴 한데 내가 제 말을 들어야 되나? 나 쟤보다 이 병원에서 내가 짬밥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우리 학교는 노조가 세. 의료 노조 있어갖고 우리는 노조의 지침에 따라서만 우리는 행동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봤던 모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산이 구비되어 있고 전공의가 앉고 옆에 간호사가 앉아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물론 전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이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말도 하고 내가 여기 할게요. 아까 보니까 저쪽에 있던 누구누구 아이는 어떻던데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전산으로만 오더를 내리고 전산으로만 수행을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서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말하면 우습게 알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굳이 난 전산으로만 하지 내가 굳이 말로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사고가 분명하게 발생을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우리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노가다 십정하고 노가다 뛰는 사람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지시가 제대로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면 사고가 나는데 의료 현장은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고가 있다. 또 하나는 수평적 분업입니다. 이것도 물론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인부가 추락을 했습니다. 전체 골절상을 입으시고 근처에 있는 대학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바로 협진이 이루어집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사진을 찍고 신경외과에서도 오시고 정형외과에서도 오시고 다 협진을 하셨는데 영상의학과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 사람 골절된 거 이외엔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형외과의 전공의 한 분이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거예요. 장파열이 있는 것 같은데, 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성격이 괴팍하신 분이었어요. 가서 얘기를 못 해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의학과에 있던 자기 동기가 있었어요. 전공의 동기가 걔를 부릅니다. 야, 이 환자 이거 보니까 이거 장파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내가 어떻게 얘기해? 네가 얘기해. 난 말 못해. 서로 미루다가 그 친구가 그러면 너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너희 선생님이 정형외과 선생님이 우리 영상의과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니? 야, 두 분 사이 안 좋잖아. 아, 싫어해요, 싫어. 야,
아까 신뢰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료인 간에는 신뢰관계, 특히 협진은 신뢰관계. 상대방이 또 다른 전문가가 해놓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다 신뢰하는 거거든요. 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봤겠지. 어련하시겠어? 시기를 놓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관련됐던 의료인들 다 처벌받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모든 의료사고가 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숨진 가수 고 신해철 씨입니다. 신 씨의 사망 이후 사회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의료사고에 대해 부쩍 높아진 관심일 겁니다. 지난 1월 산부인과의 CCTV 영상인데요. 화면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려다 뇌사 상태에 빠져 5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 과실을, 병원 측은 실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밝히기 힘들다는 게 의료사고의 내막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사 내용이었을까요?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의 한 산부인과, 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들어와 접수대에서 약을 받아듭니다. 받아든 약을 삼키는 여성, 20대 중국인 유학생 오모 씨입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병원에 걸어왔던 오 씨는 이날 저녁 의식을 잃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됩니다. 친구가 들어왔고 쓰러졌다고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의식이 없었고요. 호흡은 있었고 혈압이랑 맥박은 있었고요. 쓰러진 오 씨는 벌써 5개월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뇌사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 식물인간 상태로 호흡기를 떼지 않는 한은 계속 생존을 해 있을 것이다. 건강했던 오 씨가 대체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 2년 전부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오 씨는 지난 1월 뜻밖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합니다. 교제 중에 이제 임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란 마음에 학교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임신 12주라는 진단을 받은 오 씨. 고민 끝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로 하고 사건 당일 오전 해당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던 중에 지금 구토라든가 어지럼증 이런 증세를 보이니까 수술을 금방 시작할 수가 없었고요. 이때 오 씨는 병원에서 놔준 수액 주사를 맞게 됐다고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포도당 수액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 일반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수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액 주사를 맞아가며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길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 씨에 대한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여러 징후들이 보이니까 수술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수술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수술. 하지만 30여 분에 걸친 수술을 받고 나온 이후 오 씨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됩니다. 8시 반경에 호흡이 정지되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의사와 간호사가 산소주입기를 대고 응급처치를 하고 긴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오 씨. 오 씨에게서는 급격한 뇌부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30에서 140 정도의 나트륨이 혈액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111 이하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묽어졌다는 얘기고 나트륨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붓고 뇌 부종이 와서 그런 뇌사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체내 나트륨 결핍으로 뇌부종과 뇌사에 이르게 됐다는 오 씨. 여기서 환자의 가족들은 산부인과에서 놓은 수액 주사를 지목했습니다. 과도한 수액 주사로 나트륨이 빠져나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뇌의식형도 남자친구가 계속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포도당 수액을 계속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수술이 저녁 7시경인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포도당 수액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환자에게 주사했다고 밝힌 수액은 1000ml 정도. 문제가 될 만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술 하나를 확보합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큰 병원에 있는 응급 의사가 왜 상태가 이렇게 됐는지, 피해자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되고요. 수액도 4천에서 5천 정도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1000ml가 아니라 적정량의 4-5배에 달하는 수액을 주사한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환자의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배뇨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투약했다고 수액을 투약했던 그 양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배뇨량이 확인됐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왜 4천에서 5천 정도를 갖다 투약을 했는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아차 싶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이제 고친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라는 약입니다. 이건 원래 그 위궤양 치료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고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낙태, 사산되는 유산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는 함부로 쓰지 못하는 금지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을 줬다는 거는 애를 떨구기 위해서 준 거고. 경찰은 이 밖에도 수술 동의서 등의 기록이 변조된 흔적과 CCTV를 지우려 한 정황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진은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궁수축제 이걸 투약했다는 부분도 부인을 하고요. 자기들은 구토 억제제를 줬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액도 1000ml 이상 주지 않았다.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이후 남자친구는 죄책감에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고, 유학을 보낸 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한국을 찾은 부모님은 지금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最大的期待就是希望李爱能够醒过来，这是我们最大的希望。 법원은 이례적으로 업무상 과실 혐의로 청구된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경찰 의료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구속사례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진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